197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전날 미국 오리건주의 한 공항.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단 한마디만을 남깁니다. 댄 쿠퍼입니다. 지에트랭 티켓 하나 주세요. 그 누구도 이 남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미스터리를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모든 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담배를 피운 뒤 조용히 승무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넵니다. 폭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인 DB 쿠퍼 하이제킹 사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남자 사람 하나 안 다치게 하고 20만 달러를 챙겨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조각의 진실도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정체와 사라진 이유, 그리고 FBI가 45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진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스터리의 시작. 조용한 남자, 조용한 비행. 1971년 11월 24일 수요일, 미국 전역이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기차역, 공항은 북적였고 사람들은 칠면조와 파이, 가족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50분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깔끔한 타이, 그리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느낌의 선글라스를 낀 모습. 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담담한 걸음으로 항공사 창구로 다가갑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댄 쿠퍼입니다. 지에트랭 305편. 편도 티켓 한 장 부탁합니다. 표정은 침착했고 말투는 예의 바르며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티켓을 결제했고 신분증도 요구되지 않던 당시의 기준에 따라 큰 문제 없이 탑승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곧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미스터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국내선 여정이었습니다. 승객은 총 36명, 붐비지 않는 편이었고 기내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쿠퍼는 18시 좌석 통로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조용히 승무원을 불러 버번 위스키와 소다를 주문했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엔 기내 흡연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승무원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고 정중한 승객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전혀 위협적인 분위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쿠퍼는 조용히 한 명의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접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승무원은 처음에 전화번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쪽지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쿠퍼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쪽지를 지금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승무원은 쪽지를 펴보았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손끝이 떨릴 정도의 공포가 퍼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쿠퍼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실선으로 연결된 원통형 장치 8개가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실제 폭발 장치로 보였습니다. 기장은 즉시 비상 상황을 관제소에 알렸고 지상에서는 FBI와 경찰이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쿠퍼의 침착함과 조율력이었습니다. 그는 요구사항을 또박또박 전달했습니다. 20만 달러를 준비하세요. 모두 20달러 지폐로. 낙하산은 4개, 반드시 예비용도 포함해서. 시애틀에 도착하면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연료를 보급한 뒤 우리는 다시 이륙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상대방을 돕는 조정자인 것처럼 조용하고 신사적인 말투였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시애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쿠퍼는 침착하게 위스키를 마시며 필요한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승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듯했고 한치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조종석과 FBI 그리고 쿠퍼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흐름은 분명 쿠퍼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하이제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이는 이 극적인 사건의 각본을 이미 모두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요구한 대로 비행기는 시애틀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전례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의 두 번째 무대, 하늘 위에 탈출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담한 하이제킹, 하늘 위의 협상가. 비행기는 시애틀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내다보거나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기내는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공간 한복판에서 한 남자와 미국 정부 간의 협상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쿠퍼는 담배를 태우며 천천히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승무원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내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협조만 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FBI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쿠퍼가 요구한 2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은행 여러 곳에서 지폐를 모아야 했고 그는 지폐마다 일련 번호가 다르게 섞이길 원했습니다. 현금은 모두 낡은 20달러권 지폐로 추적이 어렵게 준비됐습니다. 그는 또 낙하산 4개를 요청했습니다. 군용 낙하산과 민간용 낙하산을 섞어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BI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인질 한 명을 데려가려는 걸까? 예비용을 고려한 것일까? 혹은 일부러 선택지를 주어 혼란을 일으키려는 전략일까? 모두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지만 쿠퍼는 단 한마디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착륙 그리고 거래의 순간 오후 5시 45분 305편은 마침내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활주로는 이미 경찰, 연방수사국, 저격수들로 포위되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그 작은 보잉 727 기체는 완전한 협상 테이블이 되어 있었습니다. 쿠퍼가 요청한 돈과 낙하산이 도착했습니다. 지상 요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가방을 비행기 계단 앞까지 운반했고 승무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쿠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직접 가방을 열어 돈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백 장의 지폐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침착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승객들을 내리게 하세요. 고지어 탑승객 36명 전원과 승무원 일부가 안전하게 하차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 4명, 조종사 2명, 승무원 1명, 그리고 쿠퍼 자신. 이제 그의 다음 계획이 실행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의 조건. 쿠퍼는 조종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륙합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시티입니다. 고도는 1000피트 이하로 유지하고 속도는 시속 약 300km를 넘지 마세요. 착륙 장치는 내린 채로 유지하고 기내 기압은 낮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후방 계단은 조작 가능하게 해두세요. 조종사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조건은 낙하산을 사용하기에 최적의 비행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쿠퍼는 보잉 727 기종의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종은 특이하게도 후방에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은 비행 중에도 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일반인은 거의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하이제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오후 7시 40분 비행기는 조용히 활주로를 떠나 어두운 하늘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 위에서 최후의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는 공중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에서 사라진 남자, 세기의 탈출. 1971년 11월 24일 밤 7시 40분 시애틀에서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은 조용히 이륙했습니다. 이제 비행기에는 단 4명의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장, 부기장, 승무원 1명, 그리고 폭탄과 돈 가방을 가진 한 남자, 댄 쿠퍼. 비행기는 쿠퍼의 요구대로 시속 약 30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었고 고도는 1000피트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압도 낮춰졌습니다. 모든 조건은 마치 누군가가 비행 도중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기내는 어두웠고 쿠퍼는 승무원과 조종석 사이에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중했고 승무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일도 공포를 조장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준비. 쿠퍼는 받은 돈 가방을 조심스럽게 메고 그가 선택한 낙하산 하나를 등에 둘렀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여분으로 챙겨두었습니다. 그는 조종실 인터폰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조종석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행기의 후방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기체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기압 강화를 느꼈습니다. 이어지는 미세한 흔들림, 무언가 무게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 조종사는 인터폰을 통해 쿠퍼를 불렀습니다. 쿠퍼 씨, 괜찮으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늘 아래로 떨어진 미스터리. 비행기는 네바다 산맥 인근
워싱턴주 남부의 어두운 숲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바람은 차고 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면까지의 거리는 약 3,000m.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고 그 지역은 험난한 지형과 숲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한 남자가 낙하산 하나에 의지한 채 거대한 하늘로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착지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숲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한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추적의 시작. 비행기는 멕시코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쿠퍼가 사라진 직후 기장은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고지어 FBI와 수사 당국이 비행기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쿠퍼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좌석에는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마신 위스키 잔과 담배꽁초는 남겨졌지만 확실한 DNA나 결정적인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경로를 분석한 FBI는 쿠퍼가 워싱턴주 에리얼 근처 어딘가에 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십 명의 수색 인력을 투입했지만 그 어떤 낙하산 조각도 시신도 돈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기의 수사 그리고 영원한 미스터리. 쿠퍼가 하늘로 사라진 그 순간부터 FBI와 미국 전역은 이 한 남자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수색견 수백 명의 인원이 워싱턴주 남부의 울창한 숲과 강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무했습니다. 낙하산 한 장, 지폐 한 장, 신체의 일부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벽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FBI의 45년간의 집념. FBI는 이 사건을 NORJAK, 노스웨스트 하이제킹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퍼가 사용한 지폐들은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기에 전국 은행과 상점에 이 돈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수년 동안 전국에서 수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들은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쿠퍼였어요. 우리 삼촌이 갑자기 사라졌고 돈도 생겼죠. 어떤 이들은 직접 자수하겠다고 나타나기도 했지만 단 한 명도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1978년 사건 발생 7년 후 한 사냥꾼이 워싱턴 숲속에서 비행기 매뉴얼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건 305편 보잉 727 기종에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한 소년이 콜롬비아 강 근처에서 썩은 지폐 뭉치 3개를 발견합니다. 모두 합쳐 약 5,800달러. 일련 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 지폐는 쿠퍼가 받은 돈의 일부와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외의 현금은 단 한 장도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람들의 이론과 음모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현대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쿠퍼는 CIA 요원이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누군가 그 돈을 중간에 숨겼다. 사실 그는 멀쩡히 살아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한때 유력한 용의자들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전직 군인, 낙하산 전문가, 심지어 전직 항공 기술자까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사건 발생 45년 만에 FBI는 수사를 공식 종료합니다. 사건 기록은 박물관과 아카이브에 보관되었고 쿠퍼는 영영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이 된 남자 D.B. 쿠퍼는 단순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완벽한 계획과 침착함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시스템을 조롱한 대담한 도전자였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의 쪽지와 조용한 말투로 미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중 범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영영 미국 하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 순간 그는 단순한 한 남자가 아니라 전설이 되어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